후보자께서 자꾸 저에게 조작 프레임을 자꾸 뒤집어 씌우시니까 제가 페북 내용을 좀 공개하겠습니다. 쟁점은 간단해요. 저는 부의금 1.6억, 출판 기념회 1억, 그리고 또 1.5억 해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주장이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출판 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판 기념회에는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오는데 지금 당시 방명록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아서 이해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지금 방금 후보자께서는 책 권당 5만 원씩 받았다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잠깐만요. 책 권당 5만 원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아까 평균 그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아니 녹취록 한번 보시면 알아요. 권당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책 않았습니다. 권당 5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출판 기념회가 오랜 관행인지 권당 5만 몰라도 원은 가격이 아닙니다. 이해 단체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진짜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속 비판해 왔어요. 언론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고 분명히 후보자 입으로 4번의 이벤트에 6억 받았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이벤트당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구나 하고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 페북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페북글 하나만 가지고 지금 자꾸 조작됐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직전 글이에요. 200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1일에 현금 보유 등록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2일 날짜 다 명기했습니다. 빙부상 조의금 왜 말일 기준으로 등록인데 12월 31일까지 얼마 안 돼요. 1월 아까 추징금 한 번에 다 갚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2일 조의금을 받았으면 11월 3일에 추징금 다 갚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출판기념회 날짜도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했어야 된다. 이게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 후보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현금을 받아서 만약에 등록을 그 당시에 했다면은 쓰지 않고 그랬으면 무려 공직자 재산 등록만 6번을 해야 되고 또 후보자 등록으로 또 2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후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재산 등록일 이전에 다 써버렸다. 이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재산 등록은 후보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변동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1,000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자동차를 샀어요. 갑자기 남들이 봤을 때는 중간에 그게 1년 사이에 등록 기준일 전에 다 해당해도 딱 2천만 원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정한 돈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주식 투자해서 1,000만 원 번 돈이 자동차 값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12월 31일 전에 다 소진을 했어도 사실은 그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을 비고란에 다 적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적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후보자님은 모든 이벤트마다 다 써버려서 등록 안 했다는 건데 절차적으로 이게 딱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글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밌게 쓰려고 정치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이 정도 풍자의 영역은 저는 허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기 날짜에 보십시오. 순서대로 썼어요. 결혼식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수억대 현금. 제가 언제 6억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했습니까? 이벤트가 다른데 어떻게 6억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억이나 줄 때 다 각각 준 사람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가만 계세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말이 안 돼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직관적으로 아신 게 쟁여놓은 금액이 6억이나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쟁여놓다는 표현이 뜻이 뭡니까? 한꺼번에 받았다는 뜻 아닙니다. 보십시오. 후보님 보세요. 따로 떼어놓아 보관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몰래 감추어두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쓰신 표현입니다. 장롱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냐 이런 표현 쓰셨어요.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액수만 총액만 얘기하고 그에 관련된 장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금 계좌에 들어간 적도 없고 또 투자 자산에 투자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날짜가 제가 그 페북이 바로 붙어 있어요. 제가 날짜가 다 구분한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설명을 조금 있다가 조금 전에 이메일을 다시 올려놓고 해도 될까요? 자, 앞부분 이메일 한번 띄워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기 보면 날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북을 보면 결혼 이벤트의 순서대로 썼습니다. 12월 12일, 빙부상 11월 2일, 출판기념회 11월 29일.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앞에 페북에 보면 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재돼 있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보십시오. 후보자님이 결혼한 지 며칠이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한 달에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존경하는 우리 전영구 의원님이랑 저랑 그 방송에서 순차적으로 토론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영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조작하냐? 한 번에 6억 받은 거 아닌데 다 합쳐서 받은 것처럼 왜 조작하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자가 오히려 반박을 해주셨어요. 아니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라 네 번의 이벤트니까 6억이면 1억 5천이니까 억대를 받아서 어떻게 재산 등록일 한 달 전, 두 달 전에 1억 5천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쓸 수가 있냐. 일반 국민이 20일, 30일, 40일 만에 현금 1억 5천 쓰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어떻게 씁니까? 현금 1억 5천을.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진우 의원님께서 본인이 썼던 이메일 페북이 국민들에게 네 그거 펼쳐주셔도 좋겠습니다. 지워주셔도 좋겠어요. 제가 기억하니까요. 국민들에게 조작이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저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토로하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띄워주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잠깐만. 네, 제가 띄워주시죠. 예,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자, 주진우 4일로 되어 있는 부분에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을 각각 연도별로 한 부분은 3일 이후에 4일에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고 질문까지 포함해서 선량한 질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또는 문맥 전체로 놓고 본다면 현금 봉투로 6억 받은 건데 현금 봉투 6억 쌓아두면 내 이어서 바로 결혼식 날짜를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결혼식 빙부상 출판기념회를 연속해서 하고 바로 뒤에 다시 6억이나 준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바이든 날리면을 물었던 정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저것은 동시에 받은 6억을 동시에 있었던 12월 11월 2일, 11월 29일 날 쓴 것으로 판단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통상적이라고 보이고 더구나 저것에 그치지 않고 아마도 우리 주진우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근거해서 공당인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6억을 포함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듣고 했기 때문에 저것은 저 조작의 근거를 제공하신 것이어서 저는 저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잠깐만요. 예, 네, 말씀 더 답변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풍자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적인 풍자가 조금 좀 서글플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것은 풍자가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사실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는 한국적 정서의 아주 탁월한 전통인 풍자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저것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이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자세